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이사 원용석입니다. 라디오 코리아 제작이사 이영킴입니다. 문화 충격은 다양한 이슈를 놓고 의논하는 자리인데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등 각종 이슈들을 어디에서도 보고 들으실 수 없는 내용들을 저희 문화 충격 채널을 통해서 보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태평양 시간으로 7시서부터 8시 그리고 동부 시간으로 10시부터 11시까지 매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방송합니다. 또한 유튜브로 통해 가지고 우리 청취 또는 시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와 주셔서 문화 충격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항상 라이크 해주고 또 알람 설정을 꼭 해주세요. 자, 오늘의 서브젝트가 뭐가 될까요? 네, 오늘 일단 서브젝트 말하기 전에 라디오 코리아 간판 스타 기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트리트 사운드 모든 진행자 서브젝트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죠. 심연아 기자가 나와 있고요. 같이 헌터 바이든 이슈에 대해서 바이든 가족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쫙 한번 해보죠. 2014년. 바이든 가족이라고 하면은 네, 조 바이든, that's the big guy. 조 바이든이 빅가이 이름 말 그대로 빅가이라고 나왔고 이메일에서 빅가이라고 나오죠. 예. 이메일 안에서도 보면은 일단 네. 인사드리죠, 연아 씨. 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 심연아 기자입니다. 이렇게 매번 너무 자주 나오는 몇 번 나온 거죠 이번에?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인가? 아니 아까 어. 딱 여기서 딱 들어오니까 씩 웃더니 약간 자주 보네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표현이 저는 어. 괜찮은데 시청자분들이 너무 아니에요. 아니, 저기 시청자분들은 질리하시더라고요. 이미 저기 3번 나오신 분이 몇 분 있잖아. 안주영 씨가 3번 나왔고 아니 이렇게 이시안 씨도 우리 라디오 2번 코리아의 나왔나? 그 네. 인력 또 뭐 그 우리의 간판 스타들은 이렇게 간판 프로에 가끔 나와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인하우스 쇼를 저희들도 좋아해요. 인하우스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서 또 이제 초대 얼굴을 게스트가 좋을 때도 보여드릴 수가 있지만 있고 우리의 인하우스 게스트 또는 기자들 또 이제 여기에 있는 인력분들을 모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와 또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특히나 저는 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특히나 네. 뉴스들을 직접 취재하고 이렇게 네. 커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깊숙한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조 바이든이 또 넘어졌어요, 김사. 봤어요. 아니 왜 또 넘어뜨려? 그만 좀 하라니까. 왜 누가 거기에 모래주머니를 거기다가 넣었어? 모래주머니를 놓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거기다 아니, 놨나 이거 봐. 콜로라도 쪽까지 갔다 왔어. 아니 그냥 잠깐 우리 진짜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이거 재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재선이 가능하지 않고 저는 솔직히 2020년 때도 유세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에요. 난 처음 봤어. 유세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당선된 경우는 난 처음 봤거든요. 그렇죠. 보통 네. 그러니까 노력은 사실 트럼프가 훨씬 더 그에 비해 얼마나 많이 했어요. 트럼프는 유세를. 기록적이지. 그렇죠. 뭐 100회 이상 했다고 이번에 얘기를 디베이트를 안 들었죠.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내가 볼 때 바이든은 그때도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래저래 그게 피해가지고. 아니 합법적이에요? 그게 위헌 아니에요? 지금 그 헌법으로- 디베이트를 왜 안 하냐면은 공화당 쪽에서 민주당 쪽 그리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너무 민주당이다.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 일심 동체 아니냐. 그 질문들이 2020년 때 예를 들어서 헌터 바이든 이슈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죠. 야 너네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안 물어봐? 이 지경까지 가니까 공화당에서 이 불만을 제기해서 이런 질문들 너네 왜 안 해? CNN 너네 왜 안 해? 그래서 지금 보이콧했어요. 보이콧된 상태인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공정한 토론을 못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알 저는 권리 국민의 알 예. 권리를 침해를 했다라는 예. 거죠. 네. 그래서 공화당의 그 보이콧은 저는 어느 정도는 찬성하게 되더라고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대한 그런 보이콧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김이산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 아니 일단 디베이트가 있어. 아니 디베이트 없이 진행은 안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하겠죠. 그러니까 하겠죠. 꼭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닥치면은. 보이콧을 예. 하더라도.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민주당 쪽에서도 이 디베이트 같은 걸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둘 다 안 하는 그치, 방향으로 그치. 하려고. 네. 그치. 근데 이걸 봤었을 때 조 바이든이 지금 그 프레지던시 동안에 보면은 3번 넘어졌어요. 크게 봤을 때. 그렇죠. 네. 그 에어포스 1 계단 타고 올라가다가 맞아요. 네. 자전거 타다가 2021년 3월 그 그렇죠. 자전거 타다가 네. 그것도 델라웨어에서 넘어졌지. 그렇죠, 자기 그렇죠. 고향에서.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갑자기 넘어졌어. 세 번째 허공에 넘어졌죠. 이렇게 악수하려고 하는 거 몇 번 봤고. 그것도 봤고. 그러니까 보면은 딱 이렇게 그 좀 cognitive 테스트 같은 것들이 인지력 좀 테스트 해야 돼. 그렇죠. 필요하지 않을까. 네, 뭐 또 지난번에 다른 나라를 방문을 하고 한 달 전에 내가 어디 갔다 왔지 뭐 이렇게 얘기한 맞아요. 것도 또 언론에서 지금 나오기도 했었었고 뭐 아무래도 고령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나 건강 이상설을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민주당 측이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2월에 건강 검진을 했고 이제 거기에서는 뭐 문제가 없다.
또 이렇게 임기를 맞춰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명을 하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문제는 이제 다음 대선입니다. 2024년 대선에서 또 이제 바이든이 다시 출마를 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만약에 또 어떻게 됐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과에 따라서 이게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 미국에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또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 건강이 이상이 생겨버리면 그 공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메꿀 것이며 이제 그게 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카말라 카말라 해리스가 해리스가 대통령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걸 걱정되는 노리고 거야. 첫 민주당의 여성, 네. 첫 여성 근데 게다가 또 흑인 흑인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네. 되는 근데 거죠. 많은 미국인이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말라 해리스가 솔직히 대통령감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말도 잘 못하고 인터뷰에서 그리고 깔깔대는 웃음소리도 이상하다 그런 반응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난 민주당원 중에 카말라 해리스 좋다고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솔직히. 근데 뭐 말하고 그리고 뭐 웃음소리 때문에 사람을 판단한다는 건 물론 어려운데 그건 그렇지만. 캘리포니아 자체에서 일을 했을 때도 뭐 그렇게 그다지 성과가 있는 게 아니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political realm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questionable circumstance가 있고 네. 그러니까 보면은 좀 하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이 그리고 거기다가 네. 일의 성과가 안 되고 또한 여기서 border 상황 같은 거를 볼 때 본인이 이렇게 직접 가가지고 보지도 그렇죠. 않고 네. 좀 그냥 그쪽 지역에만 가가지고 거기 갔다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좀 많이 좀 반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2020년 선거 때 선거인단을 한 명도 못 얻었어요. 1, 2위 안에도 들은 적 없고 다 4위, 5위 이러다가 조지 플로이드 사건 터지면서 민주당이 이제 그런 인종 카드를 잘 꺼내잖아요. 당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를 뽑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원래는 저기 미네소타 연방 상원의원 클로버샤가 더 유력했었는데 그렇게 딱 이제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배 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의 능력에 따라서 좀 한 게 아니라 이제 여성이고 또 이제 흑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상징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 스티브 강 선생님. 네, 스티브 강 저 한인 민주당협회 이사장. 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이번에 어떤 스팟에 필인 할 거는 흑인을 이렇게 필인 할 거라고 딱 그 어젠다를 먼저 미리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도 딱 어젠다를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 어젠다에 맞춰서 이제 부통령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걸 이제 또 반대를 많이 그러니까 할 수가 민주당 있죠.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경합주만 우리가 이기면 된다. 예를 들면 애리조나하고 펜실베니아는 어차피 조 바이든 고향이고 그렇죠. 네. 솔직히 저는 펜실베니아도 하여튼 뭐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애리조나도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긴 상태고 상원 네. 최근 선거 있었죠 작년에. 그리고 조지아주도 지금 불안불안하고 그래서 그 세 개만 우리가 먹으면 다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개 주를 아마 집중적으로 운동을 할 것 같아요 조 바이든이. 네. 근데 이제 조 바이든의 그 인지력 얘기 나오는데 2020년 대선 캠프 때도 헛소리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 인터뷰들 보면은 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어떤 거는. 2020년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나는 어린 소년인지 소녀가 자기 다리털을 만지면 기분 좋다고 그걸 대놓고 얘기해가지고 이게 이제 놀림감이 됐어요. 다리털. 예, 이게 놀림감이 돼가지고 최근에 기자회견 안 하잖아. 조 바이든이 이렇게 해외 순방할 때 보통 기자회견 하거든요. 네. 순방 중에도 하고 근데 하나도 안 했다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한 명이 참다 못해가지고 당연히 민주당 편이겠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 진짜 이런 얘기가 나왔어. MBC 기자였던 것 같아. 아니 꼬마애한테 다리털 만지느라 기분 좋아서 그 우리 기자들 질문 안 받나 보다. 그 얘기를 대놓고 하더라고요 방송 중에. 깜짝 놀랐어 내가.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렇게까지 표현했겠어요 기자가. 기자회견도 안 할 뿐더러 지금 뭐 공식 석상이나 뭐 이렇게 인터뷰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전과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인터뷰가 좀 짧아졌다. 말을 길게 하지 않으시는 것 네. 같아요. 네. 좀 더 계획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보면은 결론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못 알아듣는 점도 있고 이런 부분 본인도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뭐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안 나던가 아니면 뭐 에피소드가 있었을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보면은 뭐 깜빡깜빡 다른 얘기하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깜빡깜빡하는 거는 거는 뭐 이쪽에 저희도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였고 네. 이런 거를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본인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피하려고 하겠는데 이거 가지고 4년을 더 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나는 못할 거야. 지금부터 솔직히 5년이에요. 보면은 솔직히 그러니까 86세까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재선하면은 네. 그렇죠. 86세까지 난 제대로 정상적으로 못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그래서- 재선을 네, 할 때 그렇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보트를 할 때 이번에 그 투표를 할 때 보면은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겠죠. 투표를 해야 되겠네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보면 하겠는데 2대 1의 경쟁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네. 되면 근데 서포터라고 보면은 이제 데모크래트 파티야 보통 서포터야. 그러면은 걔네들이 이제 봤었을 때 조 바이든이 다시 재선을 하는데 카멀라 해리스가 별로 좋지 않다. 자기는 별로 좋지 않아.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투표를 할까요? 아니면은 글쎄, 그냥 무조건 거기까지는 또 이제 생각을 안 할 제가 것 볼 때 같아요. 그냥 민주당원들이 요새 민주당원들이 나는 무덤에 가서까지 민주당 찍을 거야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에 범죄가 많고 뭐 그래도 나는 그냥 민주당원이야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의외로 많은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공화당에서 우편 투표 지금 선거 선거 작년 선거도 그렇고 2020년 선거 그 패턴 한번 보세요. 항상 이렇게 트럼프도 2020년 선거 때 밤늦게까지 11시까지 개표할 때는 앞서고 있다고 다 네, 생각했잖아요. 네. 그 다 이긴 거라고 생각하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뒤집혔고 그게 그렇죠. 왜냐면은 그 우편 투표로 투표가 이제, 압도적으로 네. 민주당 쪽이 나오면서 작년 상원 선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애리조나 캐리 레이크 같은 경우도 앞서고 있다가 우편 투표가 몰려서 역전되고 그래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선거 조작이다. 예, 이렇게. 그렇게 아니 저는 의문을 얘기를 풀었는데 들었을 때 이 우편 투표 그 레이시오가 있잖아. 아무래도 예. 레이시오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도 우편 투표를 했었을 때도 이제 그 GOP라든지 아니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그런 투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당연하죠. 예. 너무나 압도적으로 말도 안 되게 모두 다 이제 바이든 쪽으로 가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되지? 이런 전세가 뒤집어졌으니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좀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뭐 완전히 모두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하는- 뭐 각종 소송도 제기가 됐는데 이제 총 42건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42건 케이스에서 다 공화당 진영, 트럼프 진영이 졌어요. 그래서 뭐 할 말이 없는 거고 연방 대법원에도 올라가 가지고 그 클래런스 토머스 이런 그 대법관들은 이거 픽업해야 된다. 문제 있다. 왜냐하면 선거법을 바꿨잖아요. 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선거법을 바꾸고 이게 주의회를 통한 선거법 개정이 아니라 총무처 장관이 그냥 무작위로 바꿨다고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안 됐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다 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는 할 거고 말이 없는 제가 볼 때는 상황이죠. 공화당 네. 진영이 정말 이기려면은 트럼프가 또 재선하려면은 똑같은 택틱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편 투표를 공화당원들이 해야 돼. 공화당원들이 근데 우편 투표 참여 많이 안 한 건 사실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작전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더 많이 몰려서 내년 선거에는 공화당 진영이 이기려면은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가 나중에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런 상황을 지금 기대해야 되는 형국 아니에요. 지금 그쵸? 뭐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편 투표가 뭐 없어지거나 투표 그래, 방법에 맞아요. 대해서 그거는 말이 안 바뀌지는 돼. 않을 예, 거예요. 말이 안 바뀌지는 않을지만 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면 공화당이 만약에 이기려면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트럼프도 우편 투표 적극 참여해야 되고 독려를 해야 될 것 그 같아요. ballot harvesting 우편 투표 수거도 동참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네. 이제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예. 그때 GOP가 좀 원했었던 건 아니면 또 GOP에게 많이 유리했었을 상황이 되게 되려면은 거기에 그 헌터 바이든 그것에 대한 그 랩톱 그 이야기가 네. 이렇게 사실로 인정이 받았어야 되는데 보면은 그 인정이 안 됐어요 그때. 그게 맞아요. 아예 그냥 이거는 hoax다. 이거는 무슨 그렇죠. 러시안 네. 이게 러시아 바로 의혹이다. 간첩들이 네. 만들었다. 인터페런스고 예.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덮어버렸어요. 미친 진짜 대부분의 헛소리였죠, 메인스트림 솔직히. 예. 미디어들이 모두 다 보도를 하는 게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다 뻥이야. 그렇죠. 이렇게 다 메인스트림이 했어요. 그렇게 했죠. 네.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게 사실 뉴욕 포스트가 먼저 뉴욕 얘기했잖아요. 포스트가 네, 네, 2020년 맞습니다. 10월에 근데 특정 사실은 보도. 이제 1년 후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 있었어. 이게 진짜야. 정말 헌터 바이든 랩톱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진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1년도 있잖아요. 안 걸리고 보면은. 솔직히 그 한 달 뒤에도 데일리 메일인가 사실인 걸 확인했어요. 그렇죠. 다 그래가지고 확인됐어. 이제 와서는 다 이제 사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진이 이제 공개가 다 됐죠. 그리고- 만장 예. 정도 되는 사진이. 그때 이 사실이 나와 있었으면은 사실 굉장히 큰 변수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아이, 보면은. 예, 맞아요. 여론조사에서 17%가 예. 바이든 안 찍었을 거다. 이거 알았으면. 그렇게 근데 나왔잖아요. 지금도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보도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헌터 바이든 노트북 아니면 랩톱에 대해서 이 그냥 되게 약한 부분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맞아요. 건차지라든지 그런 이런 것만 수면 살짝 위로. 이렇게 맞아요. 보내고 있고 나머지 진짜 내용들은 거의 커버를 안 하고 있어요. 보면은. 제가 이번에 헌터 맞아요. 바이든 사진 공개된 거를 이제 기사를 쓰고 이제 라디오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이제 네. 탑으로 올려서 이렇게 했는데 뭐 조회 조회수는 1위예요. 네, 지금 조회 상당히 1위. 많더라고요. 네.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이제 보시는 건데 근데 한국 우리- 한인 언론 통틀어서 라디오 코리아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없어요. 다른 메인스트림에서도 제가 좀 더 이제 자세한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찾아봐도 정보가 없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야 이게 나중에는 맞는 거 맞지만은 그리고 사진이 100%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진 공개됐어요. 빼도 봤나요? 박도 영화 네 기자 좀 저도 봤어요? 사이트 들어가서 봤는데 잘 빼도- 놀더라고요. 아, 진짜 잘 놀더라. 빼도 박도 못하는 이거- 상황에서 좀 위험하게 놀던데. 네. 아유 멋있어 이 친구. 야, 아주. 저는- 아니, 아니지. 거기 근데 좀 약간 위험한 사진도 많지 않아요? 많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예. 맞아요. underage 그러니까. 애들이 네. 마이너들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깜짝 문제가 놀랐습니다. 되는 거지. 진짜 이게 뭐 그냥 사진이 공개됐다 해가지고 뭐 마약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늘 알아왔잖아요. 그 계속해서 네.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받았는데 이번에 저는 새롭게 좀 안 사실이 이제 아이들 소아성애라고까지 아니, 근데 봐야 그게 될지는 진짜 제가 잘 그런 모르겠지만 것들이 나왔어요. 아니면 뭐 이 친구들 그 웹사이트 지금 접속되나요? 접속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든 랩탑 미디어닷컴인데요. 예. 이게 저도 이제 이 소식을 접하고 바로 들어갔는데 접속이 됐어요. 접속이 돼가지고 안에 사진들을 보다가 이제 뒤로 가기를 눌렀는데 그 다음부터는 서버가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예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민주당 측에서 이제 어떻게 좀 또 차단을 했나. 방해 공작을 하는구나.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워낙 이게 접속자가 많은 접속자가 몰리다 보니까 이게 어. 팍스뉴스에서 또 이게 보도가 트위터를 됐죠. 통해 가지고 톱뉴스로 보도를 통해서 다뤘으니까. 예. 예, 하다 보니까는 또 이 정말 적나라하게 이 사이트를 링크까지 친절하게 공개를 하면서 눌러서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서버가 다운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오픈을 했던 그 비영리 단체 측에서도 이제 지금 서버가 다운됐으니까 트위터 통해서 안내를 하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복구를 근데 하도록 그 하겠다. 사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아래 좀 이제 소아가 어리, 아니라 제가 어리, 좀 봤을 나이가 어려 때는 보이는 그러니까 거 네. 아니냐. 티네이저. 일어섰을 때 그 가슴 조금 아래쪽으로 아이가 키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7, 8살 정도? 네? 7, 8살 정도 되는 것 아 같았어요. 그런 사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혹시나 이게 좀 그 뭐라 그러지? 그 신체적인 네. 그런 이슈가 있어서 작은 게 아니라 그냥 어린이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사진 봤는데 네. 다시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 근데 일단 진짜인 것 같아. 제가 근데 조금 이제 자세히 저도 이제 네. 그런 사진을 봤는데 그런 뭐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원래 작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얼굴도 일단은 맞아, 상당히 맞아. 앳돼 얼굴이 보였고요. 어려 보였다. 그리고 한 명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침대에 한 5-6명의 아이들이 헌터 바이든을 이제 둘러싸고 이제 같이 있는 사진들. 그러니까 사실 아니 저는 그냥 거기까지는 못 보고 네. 그냥 이렇게 파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랬는데 아니 이거 미친 거네요 보면은. 그러니까 한 7, 8살 결국은 정도밖에 안 그런 돼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슴 높이 정도밖에 키가 안 되는 아이인데 자세히 저는 좀 이제 분석을 하려고 네. 근데 왜 말씀을 이거는 드리려고. 보도가 그래서 안 그 되고 웹사이트 있어요? 나중엔 왜- 접속해서 다 본 거죠. 예. 네. 왜 이거는 그러니까 보도가 안 메인스트림 되고 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메인스트림 이게 말이 미디어가 돼요, 이게? 솔직히 난 범죄 조직이라고 봐요. 난 공범자라고 봐.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거의 범죄 수준이고 카르텔이고 마피아야. 내가 지금 그렇죠. 하는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하는 거 보면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김 기자? 이 정도로 돼서 이제 진짜 뭐 10대 미만인 분이 막 지금 10대 미만인 것 같았어요. 10대 미만일 수 많아봤자 있는- 10살. 그러니까 많아봤자 네. 10살로 추정되는 그냥 일반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추정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런 좀 안 좋은 이런 뭐 파티 같은 내용 같은 것들이 지금 사진에 근데 있다면 파티라고 또 하기는 아니 그 침실에 네. 있는 사진 그러니까 말하는 그냥 침실. 침실이에요. 예. 정말 일반 그냥 아파트에 있는 베드룸이에요. 그거 네. 옷도 안 입고 있고 헌터 바이든도 옷 안 입고 있고 안 입고 있는 사진도 있고 네. 아이들 뭐- 앞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안 입고 있는 사진도 아니 이런 있고 사진들이 이제 지금 존재를 한다는데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개를 안 해요. 그 대한 언론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보도를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대한 안 언론도 하고 지금 아직 보도된 네, 네. 내용은 없어요. 네. 그러면 확인 작업을 하나 보네.
그런 사실인지 가능성이 아닌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일단은 그렇겠죠, 예. 그 이번에 이제 이 사진을 공개한 그 미디어 자체에서도 그 단체 자체에서도 이거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수위를 맞추기 위해서 한 몇 달이 걸렸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센 것도 있다는 거네. 더 센 것도 있다고 공개를 했었었고 그 사람 인터뷰를 보니까 더 이제 너무 심한 것들은 알아서 좀 편집을 했고 근데 그리고 편집한 게 그 모양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노출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최선으로 이제 가려서 작업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이거 커버한 스토리 그 언론들 있지 않아요? 데일리 메일이나 이런 데서 좀 커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 네. 형수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형수 그렇죠. 누드? 네, 형수 이제 뷰 바이든의 바이든의 아내였죠. 미망인 헤일리 바이든이 이제 같이 찍은 사진 그리고 나체로 있는 사진들 누드로 해서 아 그거는 침대에 근데 있는 그 전에도 사진들. 나왔다. 그렇죠. 그건 그 전에 예전에도 나왔어요. 나왔었어요. 네, 그거는 그 전에 나왔어.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형수잖아요. 이 형수죠. 헌터 바이든의 형수와 사랑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또 논란이 충격적이었던 거는 바이든이 그걸 또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로맨스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해줘서 저는 이게 아메리칸 마인드인가 싶었죠. 네. 굉장히 그 논란이 많았고 또 헌터 바이든은 그 코카인 흡입하다가 군대에서 쫓겨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우리 그 우크라이나에 목매는 이유가 바이든 정부가 마치 미국의 51번째 주처럼 취급하는 이유가 그렇죠. 헌터 바이든이 거기 에너지 기업 가장 큰 에너지 기업 부패한 그 브리스마 네, 이사고 브리스마 홀딩스. 8만 6천 불씩 이렇게 받고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로스도 깊이 개입됐다는 게 그게 정황이 지금 그거 파악이 됐고. 관련한 이메일도 요번에 나왔습니다. 예. 이제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메일을 이제 뭐 캡처를 해다 놨던 그런 파일들도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뭐 중국 기업이랑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한테 물어본 거죠. 아빠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는 그런 이메일도 지금은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내부자 폭로도 했잖아요. 그때 그 맞습니다. 이름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빚가에는 얼마 몇 퍼센트 줘야 되냐 기억하시죠, 김사? 네. 그래서 10%는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 빚가에가 조 바이든이라고 그렇게까지 폭로가 됐는데 근데 거기까지만 메인스트림 얘기가 미디어는 다 되고 거기서 블랙아웃이야. 이제 that's it 이렇게 하고 그냥 그래서 조용히 잊혀지는 것 그래서 같아요. 그런 보면.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보수 진영이 앞으로 제가 볼 땐 그래요. 아예 그냥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언론들을 아예 그냥 보이콧을 철저히 하는 지금 론 디샌티스가 철저히 배제하고 있거든요. 네. 메인스트림 난 아예 안 다루겠다는 식이에요. 그 대선 출마할 때도 어떻게 보세요? 이거 대한 언론에 그러니까 우파 언론끼리만 공화당 진영은 우파 언론들하고만은 상대하고 그 이코시스템을 아니면은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페네트레이트 그거를 침투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생각. 제가 볼 때는 이제 침투를 하다고 해서 계속 같이 메인스트림 미디어와 함께 이렇게 정보를 뿌리고 그렇더라도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결론은 자기가 그렇겠지. 쓰는 것만 써가지고 그렇게 그렇겠지. 해요.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보이콧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디비전은 더욱더 디바이드가 되고 더욱더 한쪽은 양쪽을 안 믿게 될 거예요. 더 크레디빌리티가 떨어지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연하 기자? 저도 이게 어쨌든 뭐 메인스트림이 지금까지 뭐 이 미국 역사상 계속 해왔잖아요. 가져왔지. 그렇게 항상, 해왔잖아요. 해왔죠. 근데 이거를 뭐 보이콧을 하고 뭐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뭐 어쨌든 메인스트림은 자기네들 소리를 얘기를 할 거고 또 이제 공화당 보수 진영 쪽에서는 보수당의 그 팍스 뉴스 채널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 팍스 채널이 그래서 이제 뭐 손해배상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근데 가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CNN을 안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공정성이 좀 없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왜 그런 목소리가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얼마나 많이 떠들었어요. 그렇죠. 메인스트림 네, 미디어가 네. 그게 그 완전 사기극인데, 그러니까 거의 공범 수준으로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기득권 공화당원이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트럼프가 아웃사이더였잖아요. 파퓰리즘을 앞세워서.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얘네들을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적대적인 언론에 상대하느냐. 아니면 그 브라이트발트나 팍스뉴스나 그런 데 하는 건 오케이고 그건 받아서 인용해가지고 쓰라고 그래라 걔네들을. 아니 그것도 그렇게 말이 해야 돼요. 되는 거 아니냐. 저도 말이 저는 된다고 그 생각이 생각해요.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를 들자면은 CNN 같은 경우가 그 타운홀을 트럼프를 초대를 해가지고 타운홀을 같이 했잖아요. 근데 결론은 트럼프를 앰부시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거 다 악용을 하려고 하는 맞아, 거잖아요. 그런 거지. 결론은. 그 당시 그리고 트럼프도 최근에 한 그거를 것도. 알고 다 들어가가지고 딱 그대로 한 거고.
근데 보면은 어차피 그런 쪽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이렇게 악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근데 예. 이해가 되는데 이제 정말 그렇게 그 딱싹 갈라져 가지고 이제 한쪽에서만 뭐 한쪽에 그 뭐 GOP의 뉴스하고 GOP에 대한 뭐 업데이트는 다 한쪽에서만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아니, 되면은 더욱더 좀 아니, 이렇게 갈라지는 게 심해지지 않을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바마나 조 바이든이나 헌터 바이든 당연하고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팍스 뉴스하고 인터뷰를 안 해요. 못 나오죠. 근데 이쪽은 다 한다고요. 작살나는데 네. 뭐 이쪽은 나가, 근데 거기를. 이쪽은 다 한다고요. 내 말은 숨만 우파 쉬어도 까일걸요. 진영은 다 간다는 거지. 뭐 그게 그렇게 그게 뭐 말이 말씀하시면은- 이게 그러면은 맨날 어피스를 한다는 거죠. 맨날 아니, 저기는 그러니까 달래기에 해야 되는 그렇게 건데.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예. 하는 게 맞게끔 들려요. 그냥 그쵸. 그렇게 해야지 그럼. 이게 어쩔 수 없이 양극화가 계속해서 해 왔었었고요. 근데 이제 예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다면 예전에는 양극화가 끝이었어요. 그냥 뭐 보수, 진보 끝. 아니.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자기 할 말을 하는 그런 언론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fair media는 어떻게 됐어요? 보면은 딱 이렇게 moderator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 뭐 GOP 쪽에서 2명 아니면 뭐 민주당 쪽에서 2명 이렇게 해가지고 딱 대화 디스커션을 해가지고 moderation을 하면서 이런 미디어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너무나 opinion으로 다 이거를 그냥 폭파적으로 그냥 담아놔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그 라디오 코리아 뉴스 보도국에서는 다 양쪽 진영을 다 늘려오래요. 네, 지금 맞습니다. 양쪽 진영을 네. 다 얘기해가지고 그걸 양쪽을 알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 저희가 기사를 쓸 때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정당을 지지한다 하거나 이런 색깔들을 그렇죠. 전혀 넣지 않습니다. 네. 저도 뭐 없긴 하지만은 왜냐하면 뭐 보수 측면에서는 이것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보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사를 쓰는 거지. 뭐 라디오 코리아가 어느 쪽으로 편향이 됐다. 그거는 뭐 판단을 하시는 보시는 그렇죠. 분들 들으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근데 거니까. 예를 거기서- 들면 근데 헌터 바이든 노트북 사진 만장 공개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한인 언론 통틀어서 지금 라디오 코리아에서만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무슨 가스펠인 것처럼 그렇게 다루는 게 이제 싫은 거죠. 저희들 입장은 무슨 신의 말씀이냐 그거를 CNN 특히 CNN을 너무 좋아해요. 네. 한국 한인 언론. 한국 그거를 그- 인용하는 요즘에 게 많이 네, 죽었어요. 답답해요. 근데 CNN도.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CNN 연합 인용 뉴스나 엄청 해요. 이런 예. 데서는 의류 사업 진출해가지고 그게 하나의 브랜드처럼 자 지금 여기에 다루고 그 있는데. 연합이나 뭐 YTN 쪽에 계신 분이 만약에 혹시 우리의 문화 한국 충격을 연합 보신다면은 뉴스. 네, 네. 그러니까 한번 이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이제 좀 CNN만 보지 마시고 다른 소스도 한번 연합통- 보시는 게 어떨까. 연합통신은 이게 최근에 계약을 해가지고 CNN이 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니 계약해가지고 정보를 연합통신에는 받는 게. 제가 그 전에 한번 서한 보내가지고 그걸 좀 여기에 CNN하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물론 역사가 더 긴 건 맞아요. 그런 쪽 보도도 있지만 굉장히 편향적인 걸 아셔야 된다. 반대쪽 입장도 있다라고 보냈더니 적극 수렴하겠다고 답장이 왔었습니다. 근데 예. 이제 한국 봐야죠. 언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렇게 깊게 뭐 메인스트림이나 이런 내러티브를 모르잖아요. 미국의 실정 자체를 사실 모르기 그건 때문에 특파원님 특파원분들이 이제 3년 내지 3년 아마 3년 정도, 3년 정도, 있다가 네. 짧으면 돌아간 2년, 걸로 뭐 알고 3년 있거든요. 요 그걸 미국 정도 파악하기 하시니까 힘들죠. 그 3년 동안에서. 그건 맞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다 그건 보니까는 그냥 이제 브랜드 밸류가 있는 네임 밸류가 있는 그런 언론사들을 이제 좀 많이 그런 내용들을 많이 수렴을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근데 CNN이 예를 들어서 시청률이 지금 뚝뚝 떨어져 가지고 그 프라임 타임이 30만 명 이럴 때도 있대요. 그런 현실을 이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런 현실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CNN이 사실 CNN 그럼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가 같이 떠오르잖아요. 그 정도로. 맞죠. 네. 굉장히 그 가짜 뉴스를 많이 보내고 의도적인 그런 뉴스를 많이 보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신뢰를 많이 잃고 네. 중도분들이 많이 떠났어요. CNN. 왜냐하면 보도 내용이 해도 너무하다. 그 민주당 진영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너무 악의적이다. 그러니까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그 CNN 걸프전 취재했던 그 CNN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인용 보도하는 걸 보면은 좀 이제 이미지 안타까운 메이킹 거죠. 잘했죠. 네, 네. 뭐 저는 이제 CNN을 보면은 CNN은 그 데니얼 샌맨 같은 그런 아이를 닉 샌맨. 닉 샌맨 네. 계속 그럼. 데니얼이라 부르네. 닉 샌맨 같은 그런 아이를 이렇게 자기의 프로파간다, 완전히 민생 자기의 망쳤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 예.
표출을 잘못 해놔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신경 안 쓰는 그런 매체로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매체가 정말 신뢰가 할 수 있는 매체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댓글로. 네. 우리 문화충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엘리베이터 내가 다 와놨어. 빨리 다치기 전에 빨리 와. 빨리. 잠시만. 진짜 아까 그 사람 찾으면 우리 늦었어. 그니까 진짜 엘리베이터 자원 너무 고마워. 내가 진짜 밥 살게. 근데 나 요즘 속이 안 좋아가지고. 모르겠어. 왜 이래? 내가 도와줘 줄까? 근데 면접 끝나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시작하라고. 소화제 먹고 맛있는 거 먹죠?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네, 여러분께서는 문화충격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서부 시각으로 오후 7시부터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부 시각으로는 밤 10시부터 시청이 가능하고요. 지금 심연아 기자와 함께 바이든 가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부패 스캔들. 그렇죠.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스캔들이 아니고 팩트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 이제 좀 헌터 바이든의 랩탑이 공개가 됐지만은 그 전부터 이제 뭐 미국의 첫 번째 패밀리잖아요. 그 뭐 9명 정도 패밀리에서 9명 정도가 지금 뭐 해외에서 돈을 송금을 받았다. 그리고 뭐 부정부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사를 제가 또 썼던 기억이 네.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 헌터 바이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바이든 일가 전체에 지금 조금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 2019년 10월에 델라웨어 한 컴퓨터 수리점에 맡긴 그 그렇죠. 노트북이 이제 공개가 된 오픈이 거잖아요. 그 됐죠. 내용. 네. 이 주인이 문 닫았대요, 여기가. 하도 그 민주당 진영 사람들이 닫을 그 수밖에 없죠. 난리가 나가지고. 네. 근데 이 주인이 어떻게 좀 이렇게 보면은 다 다운 받아서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 이 단체가 저기죠. 마르코 폴로. 네, 마르코 폴로입니다. 마르코 폴로고 마약 중독, 헌터 바이든의 마약 중독, 성적인 부도덕함, 비즈니스 거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설립자가 게렛 지글러? 그죠? 네. 게렛 지글러고 이 웹사이트 지금 바이든 랩탑 미디어.com 이거 굉장히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또. 이거 이 홈페이지도 정말 이게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그냥 그 당일날 어제 6월 1일이었죠. 6월 네. 1일 날 오픈을 했거든요. 오픈을 하면서 그 전에 사전에는 오픈을 하겠다 얘기를 안 했다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바로 그냥 업로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이런 뭐 시쳇말로 허접합니다. 그만큼 이제 빨리 그날 만들어서 그날 올렸기 때문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뭐 완성도나 뭐 이런 디자인 면에서 볼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보면 뭐 아이폰 백업도 있고 랩탑도 있고 이렇게 폴더별로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좀 이거를 그런 민감한 사진 있으면은 맡기지 말았. 아니 뭐 어떻게 이런 거를 고치려 수리하려고 맡겼는지. 결론적으로는 헌터 바이든이 수리를 맡긴 게 잘못이죠.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자 어떻게 보면 헌터 바이든도 공인이잖아요. 공인이죠. 공인이라기보다는 좀 많이 알려진 네. 사람이기 때문에 사고뭉치로 이제 알려졌죠. 그렇죠. 어쨌든 대통령의 아들로서 이제 알려진 사람이 그런 것들을 맡길 때는 복구가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볼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음도 들 텐데 그건 좀 더 주의를 좀 기울였어야 됐는데 이번 사진들을 보니까 이 헌터 바이든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쓸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약을 평소에 너무 많이 복용해서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맡긴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그런 거에 나왔어요. 대한 인지가 없었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일단 궁금한 사진을 왜 찍었는지 그렇게 많이 사진도 왜 이렇게 찍고 왜 이렇게 그게 증거가 많이 증거가 되잖아. 그거를 그렇죠. 아니 나는 희한한 게 그거를 뭐 찍어와서 저희가 나중에 소장해서 보는 거야 아니면 이거를 뭐 친구들하고 공유하는 거야 아니면 뭘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이거를 찍어놓고 그 의도도 모릅니다. 아니, 아마 그리고 보통 저는 찍게 더- 된다면 소장의 목적이 크겠죠. 더욱더 네. 지금 쇼킹한 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있는 그 여성들이 지금 그 10대로 보인다 아니면 네. 10대 미만으로도 보인다라는 게 저는 이게 지금 납득이 안 되고 있어요. 정말 머릿속으로 저도 계산이 안 되고 있고 충격적이었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더 기분이 나쁘고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좀 조용해지고 있는데 왜 이게 보도가 안 되고 있지? 왜 좀 너무 궁금해요. 너무 이게 아무리 블랙아웃 이거 시키고. 예. 예, 좀 이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다는 게 정말 이건 너무나 더러운 거거든요, 사실. 더러운 맞습니다. 것보다도 이거는 신의 신이에요, 정말 그치. 보면. 이거는 지옥에 가서 죄 이렇게 중에 죄. 그냥 타서 죽을 만한 그런 정말 평생 그럼요. 죽을 만한 그런 죄인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별로 없다는 게 참 실망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헌터 바이든이 뭐 갈 때까지 갔다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 정도 갈 줄은 그러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이거는 이거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또라이네요, 2019년까지 또라이 그냥. 네. 아니, 또라이를 넘어섰어요. 네. 이거는 뭐 정신 그러니까 말 이상자라고 그대로 생각이 좀 들 완전히 밖에 없어요. 거의 네. 그 수준인 것 같고 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1년 동안 쌓은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헌터 바이든이 얼마나 무슨 메센페르민 같아. 메센페르민을 많이 복용해서인지 이가 다 썩어 문드러진 모습 사진 사갔죠. 보셨나요? 네, 네. 그래서 다 지금 임플란트로 바꾼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헌터 바이든을 영웅처럼 떠박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작년에 기억해요? 그 아트 화가로도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트 전시회까지 열었다고 지미 키멜이 막 초대해가지고 엄청 띄워주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언론인은 아니지만 지미 키멜이 이런 식으로 막 띄워주는 것 연예계에서 그러니까 연예계도 그만큼 썩었다고 보고 정말 저는 그렇죠. 연예계 할리우드 영화 보기가 두려운 게 괜히 그 돈이 연예계 쪽으로 가는 게 싫더라고요. The View라는 프로그램 보셨어요? 알죠. 거기는 근데 그것만 정신이 보면은 혼탁해져서는 연예계가 안 얼마나 봐. 썩었는지를 볼 수 있지 않아요? 거기 그거 우피 보면. 골드버그부터 정신 우피 나갔고 골드버그부터 예. 거기 앉아 있는 4명 다 정신 나갔죠. 거기 원래 한 명은 보수 두지 않았었어요. 예전에?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왕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왕따. 지금 누구지? 옛날에 엘리자베스 하소백 있었고 아유, 몰라요. 그다음에 모르겠는데 저기 어쨌든 간에 그런 메겐 맥케인 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정말 다 진짜 뭐 wokeism이든지 뭐 또 엘렌 디제너러스 프로그램도 뭐 woke하고 뭐 정말 모두 사랑하고 모두 다 inclusive한 프로그램처럼 하더니 결국 알고 보니까 앞에서만 그러고 뒤에서는 그렇게 못되게 네. 사람들을 대우를 했다고 그렇게 갑질, 얘기가 나오잖아요. 갑질. 결국은 네. 이거 보세요, 이거 다 개뻥이야 다 그냥 앞에 그치. 카메라 나와가지고 이러는 거 그냥 그렇죠. 자기만 좋아 보이게 해가지고 돈만 벌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politics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corporations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이게 모든 문제야. 게 이렇다니까. 이 모양이야 지금. 그래서 그 썩은 마인드를 퍼뜨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데서 그러니까 공정하게 진보 진영 지원해도 상관없는데 좀 공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ABC, NBC, CBS 3대 지상사가 이미 이렇게 휘어져 있고 예를 들면 이런 뉴스가 사실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 뉴스가 트럼프 장남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주니어가 이런 사진들이 쫙 나왔다. 아유 아주 그냥 어떻게 됐을 것 press 같아요? field day지. 그냥. 며칠을 몇 달이 아니라 탑을 그냥 아주 그래서- 그냥 패널 10명 나와가지고 그냥 트럼프가 어땠다 뭐 애들이 이럴 줄 알았다 뭐 그리고 거기다가 정신과 의사까지 나와가지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TV에서 봤을 때 이런 게 느꼈었다 뭐 어쩌고저쩌고 5명 패널 뭐 나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그냥 밤새 그냥 field day.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이콧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정도면은 머리 아파. 이렇게 편향적이고 같은 이렇게 근친상간 관계라면 언론하고 민주당이 이 정도로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칵테일 파티에서 막 즐기고 이런 수준이면은 보이콧해서 그러니까 정말 중도 언론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찾아보면은 양쪽 다 비판하는 언론도 있어요. 라디오 코리아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 비판할 거 비판하고 칭찬할 거 칭찬하고 그런 언론들도 있는데 그런 언론들만 이렇게 가려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이게 네. 제가 이번에 기사를 쓰면서 참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 두 가지가 좀 무서웠는데요. 이제 헌터 바이든의 이런 정신 이상적인 네. 이 만행들 정말 일반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뭘 믿고 도대체 저렇게 했을까? 아빠를 믿었지. 그러니까요. 그렇겠죠. 그거밖에는 없는 예,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아빠가 파워. I got it from my daddy. 이거 뭐지? 그게 가장 무서웠고 이렇게 큰 사건이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아이들을 뭐 그게 10살 미만이건 10대건 예, 어쨌든 차일드 폰은 이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예. Crazy.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언론이 조용하고 그거를 언론을 그러니까. 장악을 해서 네.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그 파워에 저는 한 번 더 아, 그렇죠. 놀랐어요. 미국이 그렇게 예.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런 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이런, 위선적인 거지. 이런 것들은 위선적이죠, 확실히. 이거 뭐, 보세요. 지금 네.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은. 어. 우리 보면은 진짜 결론은 우리가 fair하고 정말 공평한 세상,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메리칸 드림 같은 거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여기도 이러네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네가 어떻게 하고 다니던 만간에 다 보호가 임mun이 되는 될 수가 거예요. 있다는 네. 이런 거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은. 어쨌든 네. 이번 헌터 바이든 또 그리고 이제 바이든 일가의 이런 그 부정부패 비리들이 폭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잠잠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가 어쨌든- 너무 잠잠한 게 이게 문제고. 어쨌든 그래도 이 조 바이든까지도 엮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그런 돈 거래는 대선도 은행 거래, 중국하고 네, 우크라이나. 이게 그죠?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직도 뭐 1년이 넘었지만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많이 그렇죠. 지금 지원을 하고 예.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이다라고 할 정도까지 이렇게 너무 대립을 하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 미국이 특히 이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를 포기 못하는 이유가 아마 우크라이나를 포기 못하는 우크라이나를 포기 못하는 이유가 아마 좀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이사님 저는 딱 이번 대선까지만 볼 거예요. 아이, 그리고는- 정치를. 아, 딱 이번 대선까지만 봐가지고 이 대선이 어떻게 되면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아니면은 이거는 정말 this is fixed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나도 그 개인적인 사석에서는 포기했잖아. 사실 내년 선거도 뭔가 있을 거다. 근데 조 바이든이 워낙에 지금 모든 게 지금 이슈가 좋은 게 없잖아요. 경제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그렇죠. 물론 뭐 실업률은 역대 최저라고 하지만 그거 아세요? 6개월 지나고 나서 찾는 거 포기하면은 실업자로 포함이 안 되고 지금 빅테크 같은 경우에 무더기 또 네.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맞아요. 은행들 파산하고 있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조 바이든이 또 재선된다? 그러면은 뭔가 그러면 나는 정말 뭐가 예, this is fixed. 뭔가 그래서 이상한 우리 것 같아. 뭐 이거 그리고 정해져 기자로서 알 수 있는 그 이상이 뭔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부자지간에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어요. 사실 이것도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블랙아웃했는데 조 바이든하고 헌터 바이든 관계가 헌터 바이든이 그렇게 문자 보내는 거야. 아빠 나 지금 이거 8만 불 모자르거든.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그리고 막 F자 욕하면서 진짜 아빠라는 인간이 아들도 안 도와주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따져. 그러면은 조 바이든이 어떻게 답장하냐면은 되게 못된 아들이네. 조 바이든이 어떻게 답장하냐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저기 다 해결해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 주고받은 게 또 나와요. 그 아들이 그냥 그 어렸을 때 스포일드 아들 그런 것 같아. 그렇죠. 헌터 그 자체가 내용들 보면은 스포일드. 스포일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게 또 가족사가 있잖아요. 가족사가 네네. 그 헌터 바이든 그냥 그거 조 가지고 바이든이 이제 부인이 마음이 이제 약해서 그-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것 그런 때문에 것 또 같아. 뭐 예. 더 지랄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 부인을 잃고 네. 딸도 잃었잖아요. 네. 조 바이든. 그러니까 그런 가정사를 극복하고 이런 정치인 된 거는 뭐 대단한 거지만 이제 너무 부패했고 미국을 위한 일을 별로 하는 것 같지 않고 우크라이나 철군 과정도 망신스럽고.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철군 과정 보고서 러시아 푸틴이 우습게 보고 우크라이나 때려도 얘네들 꼼짝 못 하겠는 걸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면은 쳤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아니 그 일은 없었죠. 그 일은 네. 없었죠. 아 솔직히 나는 너무 지금 미국이 몰락하는 것 같아.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그 자녀들 우리- LGBTQ 교육시키고 이러는 것도 무너진 그 미국의 그 근간이 무너지는 게 보이고. 아니 그나저나 우리 얼마 전에 그 할리우드 얘기했잖아요. 네네. 할리우드 얘기하다가 그 갑자기 그 이집트에 대한 뭐 그 클레오파트라. 다큐멘터리 네. 클레오파트라하고 뭐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좀 알고 보니까 이게 제이다 피켓 스미스가 제작을 really? 한 거래요. 아 진짜로? 내 말. 아 충격적이다. 아그 여자 좀 이렇게 잠잠해질 때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이다 피켓 스미스가 이 그 아프리카의 여왕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기획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게 클레오파트라가 첫 번 그 타자가 됐던 벌써 거야. 보기가 싫다. 지금 아직까지 난리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거 그런 말이 많아. 너무 싫어하더라고 사람들이. 아니 사실 윌 스미스보다 사람들이 제이다 핑켓 스미스를 더 싫어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이 뉴스에서 이게 한 어젠가 뭐가 나왔는데 어떤 신문 보도가 다 됐더라고. 그냥 자기는 아직까지도 매일 투팍을 생각을 한다고. 아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를 진짜 이거를 헛소리. 아니 옛날에 이거를 사귀었잖아요, 얘기를 그거를. 하고 다니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윌 그리고 스미스 또 듣고 염장 그리고 또 거네. 윌 스미스도 뭐 자기 바람 폈을 때 뭐 이러면 안 돼. 이거를 다 폭로를 하는 거야 지금. I don't understand what's wrong with her. 지금 이 여자 미친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볼 저렇게 때. 컷골드라고 그러나? I don't know. 하여튼 완전 바보 만드는 거 아니야 지금 남편을. 윌 I 스미스를. don't know. 근데 지금 윌 스미스는 왜 지금 사람들이 지금 네티즌들을 보면은 왜 지금 같이 이혼을 사냐. 안 하고 있냐고. 이상한 거야. 뭐 약점 잡힌 거 도대체 아니야? 지금 뭐 하냐고. 뭔가 있는 그러니까 것 내가 볼 때는 윌 스미스가 뭔가 약점 제대로 잡힌 것 같아요. 제이다 핑켓한테. 지금 왜냐면 상식적으로는 웬만 그 정도 스타면은 그렇죠. 떠날 수도 있고. 네. 저희 뭐 말고 라비하고 불륜설이 있었죠, 사실. 뭐 그런 거에 윌 대해서도 스미스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이다 피켓 스미스가 지금 난리가 났어. 남편 얘기도 막 아니 일단 투팍 얘기를 왜 해? 미친 거지. 투팍하고 옛날에 한 1년간 사귀었던 아니 거죠. 그러니까 그 투팍하고 예전에 Poetic Justice라는 영화 자넷 잭슨 주연 아 영화. 그건 제넷 잭슨이었지. 그러니까 그 투팍하고 뭐가 썸씽이 있었어요. 어떻게? 네, I 알아요. forgot 영화를 what it 같이 was. 공연을 했는데 둘이 예. 사귀었던 거는 알고 있고. 난 제이다- 사귀었는지도 몰랐어 그때는. 근데 솔직히 제이다 핑켓 스미스가 그렇게 매력적인 배우라는 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뭐 색깔, 뭐 네, 자기 네. 각양각색의 그런 성향이 있겠지만, 하지만 그 윌 스미스가 크리스 락을 아카데미상에서 이렇게 뺨을 때렸는데 그게 이제 원래 처음엔 자기도 웃고 크리스 락 농담에 네. 웃었는데 제이다 핑켓 스미스 반응을 보고서 가서 난동을 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윌 스미스 나는 할리우드 인생 끝났다고 봐. 사실상. 그렇죠. 그 사람을 일단은 잘못 만나면 제적이 됐잖아요. 예. 이제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 릴레이션십이 좋은 릴레이션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안 맞는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은 정말 이제 그 사람도 몰락을 하는 거야 결국은. 근데- 윌 스미스도 얼마나 지금 윌 스미스가 데미지가 얼마나 커요. 아, 뭐 윌 스미스는 내가 볼 때 보면은. 옛날에 그러니까 톰 명성을 크루즈 이제- 수준의 네. 스타 그럼요. 톰 크루즈보다 살짝 미치긴 하지만 아니 상상을 해봐. 와이프가 자기 프로그램에서 딱 그 모두 한 몇백만 명이 이렇게 그것도 보는 완전 그 TV 망신을 프로그램에 줬지. 이렇게 딱 불러가지고 나 다른 남자하고 관계가 있었어.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다 폭로를 한다고 얘기를 생각해봐요. 내가 아니, 이래서 그게- 그랬고 저래서 그랬다. 그게 다른 남자라고 그러는 것도 웃기지만 자기 자기 아들의 아들의 친구라는 친구야, 게 더 그거. 자기 웃기고. 아들의 친구. 네, 네. That's crazy. 그렇죠. 이거는 정말 막 뭐야 그 옛날에 그 아니 그 윌 스미스도 당황하잖아 그 장면이 어떻게 다 반응할지 몰라가지고 이거는 당황한- 제리 스프링어 쇼에 나올 그렇죠. 만한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써도 각본을 이렇게 쓰지를 못해.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 그 계획하고 한 것 같아요. 제이다 핑컷이 약간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그런 그 기분 좋은 걸 느끼는 그런 이상한 분 아닌가. 그냥 출연을 취향 해볼 때 자체가, 이렇게 네.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제이다 핑컷 스미스 지금 윌 스미스보다 더 욕을 많이 먹지 않아요? 제이다 핑컷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실 보통 보면 그런데 네. 또 이제 그 제이다 아니 댓글 보니까 다 있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뭐 누구 한쪽으로 그 이야기를 모르니까 또 근데 딱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좀 이해를 못할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거기다 또 이런 다큐멘터리를 해가지고 또 이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시끄러워졌다가 결국은 지금 거의 취소 수준이야. 아 지금 그 정도. 거의 취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wokeism 같은 것도 사실 지금 잘 안 되고 있어. 그 봤어요 혹시 그 Little Mermaid? 아니요. 인어공주. 왜 안 봤어요? 아직 안 못 좋아- 봤습니다. 안 좋아하세요? 네. 나도 보고 싶은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여러 가지 그 할리우드가 하는 거 지금 말했듯이 그 LGBTQ 커뮤니티 쪽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이런 것도 그리고 또 뭐 할리우드에서도 블랙워싱.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네.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저렇게 생각해야 된다 약간 주입 교육을 이렇게 그러니까 주입식. 이게 것 그런 것 같죠. 같아요. 네. 오히려 바닥에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의식이 그 바닥에 있는 자기네가 마치 더 우월한 도덕심과
우월한 그런 모랄이 있다는 듯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진짜 진정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역겨운 거죠. 그렇게 나오는 게 자기네들이 정말 그 moral high ground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면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느껴야지 그걸 그렇게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게 어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그거를 기준으로 기본으로 이제 베이스로 깔고 LGBTQ 관련 뭐 성소수자 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네. 차별을 받고 있다. 이 차별을 하지 말아 달라 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너무 크고 이거는 크다 못해 지금은 역차별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일반 사람들이 LGBTQ 관련 성소수자들을 인정을 안 하면 이거는 완전 죄역 그리고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까지 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성인 그룹으로만 묶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타겟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 게 자녀들 타겟하는 게 이게 그렇죠. 보이니까 아 이거는 이제 아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기 그 노스 할리우드에서 대대적으로 네, 네.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성소수자 행사를 한다고 해서 예. 이제 학부모들이 그거에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윌 스미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윌 스미스하고 제이다 핑켓 스미스 아들이 뭐 있잖아요. 그 영화 같이 나오잖아요. 그 Pursuit of Happiness 네. 그 네. 영화에 나오는데 네. 그 아들이 또 트랜스젠더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러니까 그 그것까지는 아들인데요. 저도 또 몰랐습니다.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그 다 트랜스젠더야. 저기 그리고 얼마 전에 개봉했던 윌 스미스도? 샤잠 2 있잖아요 영화. 샤잠 2에 나오는 그 주연 그 조연 그 장애인 친구 한 명 나오는데 그 친구도 최근에 이제 트랜스젠더 게이라고 바이섹슈얼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그런 쪽으로 자기가 뭐 그 이제 유튜브의 표현했더라고요. 미스터 비스트 중에 하나도 맞아요. 그렇죠. 그 네. 트랜스젠더 지금 과정을 네. 걸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오늘 아침에 기사 내용 저도 뭐 저 하이라이트나 헤드라인만 봤는데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이 성소수자다.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네. 10대들은 4명 중 1명이 게이라고. LGBTQ도 아니고 그냥 게이. 레즈비언 내지는 게이. 남자 그리고 게이.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인터넷 뭐 구글이나 이런 데다가 서치하는 그 검색어로 am I gay 이거를 치는 횟수가 1,300배가 지금 증가. 그렇다면서요. 아, 그것도 네. 충격적이야. 네. 맞아. 그거 기사 준비. 네. 그거 기사 지금 네. 네, 저희가 라디코리에서 예, 보실 수는 그- 있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10명 중 1명이 뭐 성소수자. 그러면 이제는 이 성소수자 LGBTQ 관련된 부분들은 소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거든요. 우리 그 심연아 기자는 한번 궁금했던 적이 있었나요? 이건 혹시 내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남자랑 이렇게 사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전에 물어봤잖아. 난 1초도 나는 1초도 없었어. 난 이해가 안 가. 솔직히 그렇죠.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 나는 저는 나는 상상도 그런 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예, 근데 네. 그냥 솔직히 사정이 조금 안 가요. 자동으로 반응하는 게 좀 솔직히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분들을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존중을 이제 네. 해야 되는데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들한테 이제 침투하고 그거를 타겟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10명 중 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볼 때는 그 10명 중 1명으로 올라가는 게 미국하고 서유럽 때문인 것 같아. 맞습니다. 솔직히 한국이나 뭐 다른 그 아시안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 거기 하면은 내가 볼 때 100명 중 1명 될까 말까일 것 같아요. 솔직히 아니 근데 말해서. 한국에 그 상당해요. 한국도 이게 아니 근데 퍼센트가 드러나지를 10%나 이러진 않아서. 않아. 이게 아니, 왜냐하면 비율이 적은 게 네. 오픈을 안 하거든요. 이 커밍아웃을 안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시시하니까. 이 한국에 가서 느꼈는데 굉장히 그 좀 여성스러운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보이시한. 예, 네. 태국에서도 근데- 보면은 이렇게 여성스러운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성스럽다고 저도 있었어요. 클래스메이트 중에 야 쟤는 완전 여자 같다. 근데 진짜 완전 대부분 성격 근데 게이더라고. 근데 여자라고 하더라도 성격이 그 사람들이 다 게이인 건 맞아요? 그건 난 모르겠어. 아니 모르죠, 그런 건 그건. 아니죠. 아니 그건 네. 그러니까 아니라고. 성격만 여자 아니더라고. 뭐 예를 들면은 누나 집에 누나들만 누나 여동생 쫙 깔리고 맨날 눌려 그렇죠. 살고 그래서 저렇게 변한 아니 근데 건가? 그 좀 그 한국에 있는 그 게이 친구들을 봤었을 때 약간 부드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남자 나 같지 않아요. 좀 이렇게 지저분하고 뭐 이렇게 아니 침을 근데 흘리고 그런 거 그 없어요. 게이들이나 레즈비언들은 또 그게 있지 않아요? 뭐 남자 역할 뭐 예를 들면 레즈비언들은 그렇죠. 부치라고 그러고 I don't 네네. know. 남자는 모르겠어. 솔직히 있습니다. 말해서 네네. 뭐 그게 있지 않을까 I 모르겠어. don't, 그게- I don't wanna know. 저도 몰랐는데 한국 그 유튜브 하는 이 유튜브 채널에 보면 요즘에는 몇 개씩 나오더라고요. 동성애 커플들이 나와서 서로 이제 좋아하고 이렇게 연애하는 그런 유튜브를 많이 찍잖아요.
근데 동성 커플이 나와서 연애하는 그런 뭐 브이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유튜브에서요. 유튜브에도 있다. 네, 요새는 이제 좀 유튜브에서 공개를 아예 하더라고요.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는 뭐 애인 사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자인 거예요. 그 공중파에서도 이렇게 근데 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일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 네. 자기네들끼리는 이반이라고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이반은 뭐예요? 일반이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일반이 아니라는 거지. 아, 그래서 네. 이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LGBTQ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클로이 콜 같은 사례가 있잖아요. 후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대요. 맞죠. 근데 후회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철저하게 자기는 내러티브를 깨지니까.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디트랜지션 붐이 일고 있어요. 네. 성전환 했다가 돌아간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번 많죠. 찾아보면은 기사도 많습니다. 그 테스티모니 들어보면은 진짜 눈물 나. 자기는 그냥 정체성 근데 사춘기. 그게 가능하지가 혼란스러워가지고. 않죠,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그 치료제 스테로이드를 예를 들면 받다가 안 받으면 가능하대요. 근데 이제 좀 이게 후유증이 선이 많습니다. 있나 봐. 네. 그러니까 예를 수술을 들면 했다면은 가슴 절제 수술이라든지 그런 그런 남성 거는 성기 제거 수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거세를 했으면 불가능하고 돌아오는 거는 네. 디트랜지션은 불가능한 거고 사실상. 그렇죠. 예를 들면 클로이 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테로이드 안 맞는 것까지는 디트랜지션 했지만 그 젖에서 이제 모유가 안 나온대요. 그렇죠. 자기가 그걸 유방해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예. 자기는 정말 이제 결혼하니까 시집 가서 젖주고 싶은데 내가 15살 때 잠깐 혼란스러운 틈에 그래서 자기 부모들보다는 그 심리학자를 더 탔던데요. 심리학자가 자꾸 하라고. 맞아요. 네. 심리학자가 왜 너 그거 그럴까? 수술해야지 그 우울증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그 정체성 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그러니까- 심리학자들도 다 예. 저기 그쪽 진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을 상대를 해서 상담을 줘야 되는데 상담이란 게 저는 그렇거든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들어주고 뭐 어떠한 해결책을 주기보다는 좀 들어주고 그 마음대로 좀 위로해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상담사들은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는 이런 상담사들은 자꾸 그런 성 정체성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그쪽 편 결정을 해줘 버려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인 근데 것 그 너는 여자야. 근데 여자로 네가 생각하는 게 바꿔야 돼. 맞아라고 예.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얘기를 하거든요. 펀딩이 그렇고 자꾸 그 성전환을 하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그런 그 욕망이 있으면은 그 반대 그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탄압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비판을 네, 네. 받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대세가 성전환을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된다.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이게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의 프리 스피치 자체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회적으로 흐름을 이제 따르지 않으면은 그거에 반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공화당이라고 이렇게 밀리게 되는 거고. 그렇죠. faschist, racist, sexist, ageist. 나는 그 말들을 그대로 보수 진영이 민주당 진영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음. 그 인종차별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민주당 쪽 KKK도 거기서 나왔고 네. 그리고 흑인이라고 왜 공화당을 지지 못해? 그거를 비판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인종차별이라고 봐요. 제가 그래도 이제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에서는 LGBTQ 관련 기사들을 좀 네. 많이 쓰는 편인데 네. 관심 있게 보고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뭐 성인들이야 지금 저희가 이제 문제를 삼고 안 된다고 외치는 이 부분 중에 하나가 성인들이야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뭐 여자로 살든 남자로 그렇죠. 살든 그럼 누가 자기의 누구도 뭐라 삶이기 못하고, 때문에 저희가 뭐 터치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미국에서는 뭐라 그렇죠. 못하고 뭐라 안 그리고 하고. 그 사람들을 존중을 예, 해달라. 예. 존중을 할 수 존중하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미성년자니에요. 그게 이제 18살이 안 된 그리고 판단력이 옳지 않은 아이들이 사춘기 때 드는 요즘에 뭐 유행이라든지 이런 흐름에 따라 가지고 바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거를 어린 나이에 성 정체성을 바꾸고 어른들이 지지를 해준다는 거는 네.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지금 교사들이 지금 해고되고 있는 거 아세요? 네. 예를 들면은 내가 그러니까 남학생이 있는데 자기 여학생인데 여시라고 표현 안 하면은 예, He라고 그렇죠. 하면은 그러면 댄네이밍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그 네네. 이름도 바꾸잖아요. 예를 들면 브래드였다가 예를 들면 제네퍼를 바꿨는데 그렇죠. 브래드라고 계속 부르면은 데드네이밍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맞습니다. 너 왜 그래? 그래서 쫓겨나고 있어요 지금 교사들이. 예, 그런 상황이에요. 안 그래도 그 미성년자 때문에 이렇게 좀 걱정이 많은데 또한 그 헌터 바이든 그분들이 진짜 미성년자들이라면은 네. 이거에 대해서는 빨리 잡아가지고 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범죄거든요. 합니다. 네. 어쨌든 심연아 기자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되게 많이 했네요 오늘. 네, 앞으로 또
재밌는 기사거리 들고 또 찾아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출연해줘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충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문화충격 항상 7시부터 8시 태평양 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부 시간으로 10시부터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